집안이 조용해지면 들리는 의문의 소리,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 그 후로 이상해진 아들은 어느 날 집안에 불을 지르고 어머니에게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조정하는 그 무언가는 집안에 숨어있는 지방령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깊은 밤, 때 아닌 추격전이 시작됐다. 마치 뭔가에 쫓기듯 도망치는 살해자. 살해자가 걱정된 제작진은 일단 그를 진정시켜보지만 그는 좀처럼 제작진의 말을 듣지 않았다. 빨리 집에 가. 한자에 죽지 않아. 인덕질이야. 죽지 않아.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살해자. 제작진은 흥분한 살해자를 달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죽는다고요. 그 집사람 죽는다고요. 왜요? 안 돼요. 나 살려주실 좀. 아저씨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난 살려줘요. 왜요? 나 죽이려고 그래 지금. 난 좋아하는 경찰 좀 불러줘요. 왜요? 경찰 좀 불러주면 나 죽이려고 그래. 나쁜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들. 집에 보내려는 제작진을 급기야 나쁜 사람 취급하는 살해자. 그는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밤새 길거리를 헤맸다. 도대체 살해자를 이렇게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니야 그 집으로 안 가. 죽어나. 주면 나 좀 살려줘라. 며칠 전 김영기 법사의 마포 법당에 살해자와 가족들이 찾아왔다. 영실을 통해 살해자의 상태를 살펴보는 김영기 법사. 신기가 있어가지고 조상신이 와서 달라붙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집 이사 잘못 들어가고 지방령이 달라붙어버린 거예요. 한 달하고 3일 됐는데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이사 간 집에서요? 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막 쇠소리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집에서. 쎄소리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예. 이사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12년 정도 12년. 됐나봐요. 예. 이번에는 살해자의 동생을 살펴보는데 귀신하고 합쳐져 버렸어요. 딸은 그냥 그 남매랑 같이 타는 거고 딸은 고치기가 쉬워요. 내 아들은 고치려면 애먹어요. 아, 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그 말씀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뭐가? 제가 아프다고요? 김 법사의 말에 놀라는 동생. 가족들도 그 말이 뜻밖인 듯했다. 밭에 있는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네. 귀기에 탔다고 몸이 얼굴부터. 응? 50%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빠 처리를 하면 저절로 나 여기는. 건드리질 않으니까. 네, 핵심은 문제는 오빠지. 여기 앉아 여기. 주인공? 여기나. 가족들에게 의문만 남겨놓은 채 상담은 그렇게 끝났다. 그로부터 며칠 뒤 취재를 위해 살해자의 집을 찾은 제작진. 그런 제작진에게 살해자는 자신이 보고 있던 졸업앨범을 보여주었는데 전데 까맣게 칠해진 살해자의 얼굴. 그는 왜 자신의 얼굴을 지워버린 것일까? 못생겨가지고요. 못생겨 나와가지고 얼굴 좀. 마음에 안 들게 나왔어요? 예. 본인이 찢었다면서. 그에게선 더 이상 어떤 말도 들을 수가 없었다. 입술은 왜 그래요? 누구랑 싸웠어요? 그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 둘이서. 근데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순간 이렇게 달려들어서 그 사람 때리니까 그 사람도 이렇게 때린 거예요. 같이. 누가 먼저 때렸어요? 오빠가 그랬죠. 아까 막 아주 저 쓰레기통이 날아가고 난리 났잖아요. 아침에 상의를 그러고 발로 차갖고. 제작진은 가족들의 증언을 살해자 본인에게 확인해 보았지만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좀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살해자. 제작진은 관찰 카메라를 설치, 그의 일상을 살펴보기로 했다. 오, 왜? 세준서 더 많어? 왜? 건드지 마. 뭐라고? 무서운 년이 참 더러운 년이네. 안 간다고 나는. 그만 말해. 왜 그래? 나 하기 싫어. 하기 싫어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가족들에게 욕을 퍼붓는 살해자. 가족들은 그의 이런 행동에 착잡함을 감출 수가 없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살해자는 마치 가족들을 비웃는 듯 웃고 있었다. 모처럼 딸들과 함께 어머니가 잠시 밖으로 나간 뒤 집에 혼자 남은 살해자. 혼자 남자마자 그는 눈에 띄게 불안해하는 모습이었다. 급기야 밖으로 나와 어딘가로 향하는 살해자. 누나. 그가 도착한 곳은 어머니가 있는 누나의 집이었다. 누나는 엄마 없이 아무것도 못하니 어떡해. 예? 뭐라고요? 아니 엄마가 없으면 이렇게 불안해서 맨날 이러잖아요. 못 견딘다니까요. 나 없으면 한참도 못 있어.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때는 뭐 어때요? 나 있을 때도 그 기가 일어나면은 거실에서 왔다 갔다 주방 방 왔다 갔다 작은 방 왔다 갔다 안방 왔다 갔다 막 정신이 없고 막 뭐 던져버리고. 어머니는 자신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아들 때문에 외출도 쉽게 못하는 형편이었다. 사람들이 멋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누구 보고?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멋있다고, 잘생겼다고. 갑자기 야구하는 신용을 하며 연기를 시작한 살해자. 그는 이어서 엉뚱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 저 탤런트 하고 싶은데요. 저 어때요, 시청자 여러분? 멋있게 살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이병헌처럼 되고 싶어서요. 탤런트 이병헌처럼 되고 싶어서요. 그게 끝인데. 그런데 다음 날 저 연기자 되기 싫어요. 못해요. 얼굴도 못생겼고 하기 싫어요. 어제는 이병헌처럼 됐나요? 아, 하기 싫어요. 못생겨가지고 겁도 나와. 하기 싫어요 그냥. 형이가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되게 맞으면서 괴롭히고 남편이라면서 자꾸 병원에 있을 때도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협박하고 막 죽인다고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아니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주로 어머니 뭐 또 뭐 이름도 자꾸 바꾸니까 몰라 잘. 근데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 말고는 예. 실존하는 인물이 아닌가요? 예, 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자신도 모르고 주변에서도 모르는 영가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살해자. 살고 싶다고요. 살고 싶다고요? 네, 죽고 싶지 않아요. 누가 죽인데? 누군가가 괴롭혀 무섭다는 그는 말하는 내내 입술을 웅얼거리는 모습이었다. 마치 영가와 대화라도 하는 듯한데 그날 밤 집 밖으로 나서는 살해자. 그가 향한 곳은 경찰서, 동사무소에 이어 슈퍼마켓까지 다양했다. 한명씨 나죠. 한명씨 깡패들이 나 죽이려고 그래 지금. 그럼 저 경찰서 가야죠. 여기 오면. 경찰 없어요. 여기 경찰서 가세요. 나 좀 도와줘요. 좀 줘. 나는 도와줄 힘이 없어요, 아저씨. 저 경찰서 가세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자신을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살해자. 그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다시 길거리로 나온 살해자는 따라온 동생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럼 가자.
왜 그러는데 정신 차려. 조용히 가, 조용히 해. 뭘 조용히 해. 빨리 가. 들어가 있으라고. 아니, 가지래. 어디? 같이 가니까 가라고. 들어가 있으라고. 알았어. 들어가. 들어가요. 다시 들어갈게. 다시 어딘가로 향하는 살해자. 큰 길로 나선 그는 이제 급하게 뛰기 시작했다. 마치 뭔가가 뒤쫓아오는 듯 위험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었다. 잡지 마. 살려줘, 사람들! 살려줘요! 살려줘, 사람들! 살려줘요! 결국 제작진이 나서 그를 진정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좀처럼 제작진의 말을 듣지 않는 살해자. 빨리 집에 가. 죽지 않아. 제작진은 흥분한 살해자를 달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죽는다고요. 그 집 사람 죽는다고요. 왜요? 그를 공포에 떨게 한 것은 바로 그의 집이었다. 평범한 주택가에 위치한 살해자의 집. 이곳에 어떤 비밀이라도 있는 것일까? 이 계단 밑에서요. 올라와서 문 현관 열면 바로 기둥이 있잖아요. 그게 없었어요. 원래 단독에는 없잖아요. 그게 그 난간에서 뒤로 이렇게 떨어지신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추락사로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울먹이는 동생. 동생이 꺼낸 아버지 이야기에 남편 없이 아픈 아들을 돌봐온 지난 세월을 떠올리며 눈물을 훔치는 어머니. 동생한테랑 누나한테랑 뭐 침을 안 줘야 될 건데 그게 걱정이야. 아들 생각에 어머니는 아직도 걱정이 한가득이다. 진짜 접신이 안 돼요. 인간병이 아니에요. 저 몸에 있는 거나. 그래서 접신이 안 돼요. 저게 사람 귀신이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인 테마 영역이 아니거든요. 며칠 뒤 살해자의 집을 찾은 고스트 헌터. 먼저 살해자와 대화를 나눠보는 송정보살. 뭐가 찌르는 것 같아요, 칼로? 칼로 푹 찌르는 것 같아요. 아프다 그래서. 하지만 송정보살의 이런저런 말에도 입을 꾹 닫아버린 살해자. 그의 이런 행동에 헌터들과 가족들 모두 애가 타는데. 접신부터 해볼까 한번? 가운데 앉혀놓고 또 귀신이나 알아봐야죠. 곧바로 접신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살해자의 기공을 열고 숨어있는 영가를 불러내보는 김영기 법사. 가족들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그때 영가가 온 것일까? 갑자기 손을 떨며 반응하는 산화보살. 살해자도 반응하는 듯한데. 하지만 좀처럼 쉽지 않은 접신. 결국 김영기 법사도 자리를 떠나버렸다. 나오면서 이제 자기들 뭐 한두 얘기하고 하는데 지금 저 상태에서는 한보다는 더 두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몸속에 자꾸 그냥 응집만 내려고 그래. 잠깐 시간 주는 거예요 지금. 확 들어차지 않고 이렇게 모습만 비쳤다가 감추고 모습만 비쳤다가 지금 감춰요. 잠시 후 이번에는 송정보살이 나서 다시 한번 접신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좀 전보다 더 큰 힘을 쏟아부으며 영가의 정체를 풀어보려는 김영기 법사. 하지만 이번에도 접신은 불가능했다. 왜요? 꽉 틀어지고서 쭉 밀어내려고 해도 몸을 꽈버리고 계속 뭐 나올 생각을 하질 않아. 말도 없어요. 진짜 처음에는 접신 안 돼요. 접신조차 불가능한 영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이제 뭐 인간병이 아니에요. 저 몸에 있는 거나. 그래서 접신이 안 돼요. 저게 저렇게 만들어 놓은 원인은 지금 조상신이나 터귀신이 아니에요. 접신조차 되지 않는 이 상황이 가족들도 당황스럽기만 한데. 그렇지, 아들 몸에 들어서 이렇게 만든 게 사람 귀신이 아니에요.
꼭 도룡뇽 비슷한데 발도 더 많아요. 그런 거는 보통 이제 자연양이거든요. 이게 들어가갖고 완전히 자리를 딱 잡으면서 아들을 갖다 지금 틀고 있어요. 그래서 접신도 안 되고 대화 자체도 그래서 안 돼요. 신계열로 보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테마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고치기는 힘들어요. 살해자의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 시간이 지나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절망한 가족들. 한 줄기 희망마저 사라진 현실에 망연자실한 모습들이다. 아들은 우선 좀 제쳐두고. 근데 이제 가족들이 지금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조상명들하고. 그래서 그거는 내일 저녁에 산에서 한번 좀 풀어보는 게 어떻나 해서. 근데 저희도 이 집에 오고 나서 이후부터 시작해서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저희도 우리 아들도 큰 수술을 했고 또 이렇게 많이 몸이 아프고. 걱정되면 와갖고 이렇게 건드리고 그래요. 사실 걱정돼서 어떡하니 이게 사람은 아파. 간단한 죄를 올리기로 결정하고 가족들과 헌터들이 떠난 집. 어머니는 치료조차 불가능한 채 남겨진 아들이 안쓰럽기만 한데 결국 살해자는 다음 날 병원으로 보내졌다. 다음 날 밤 삼곡사 굿당. 조상들께 가족들의 안위를 부탁하는 간단한 제가 시작됐다.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원하는 가족들. 그 마음이 전달됐는지 아버지가 가족들을 찾아왔다. 머리도 아프고 손도 어느 날은 이유 없이 바들바들 떨려. 내가 온 줄 알겠냐? 내가 이런 얘기 아는 소리 해줘야지 온 줄 알지, 그치? 저 이상해요 정말. 아니야 이제 아버지가 마음이 기분이 좀 이제 믿고 떠날 수 있겠어. 가족들이 아프지 않게 이제 떠나겠다는 아버지의 혼령. 그렇게 눈물과 화해 속에 그날 밤의 죄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오늘 입원시켰어요? 네. 차분해지면은 그때 한번 마포 사무실로 데리고 오세요. 네, 그렇게. 가족분들 이제 어머니하고 누나 동생은 괜찮을 거예요. 네. 이것만 해도 마음이 좀 돼요. 네. 아들은 일단 좀 길게 시간을 좀 두고 차근차근 한번 해나가고 기적이라는 게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일어난 게 기적이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힘 합쳐서 기도 열심히 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제 한 마음이 된 가족들. 기적이라는 한 가지 희망을 가슴에 품은 채 가족들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었다. 요즘 세상 이제 물질 문명이 너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돈 아니면 향락 그런 쪽으로 사람들의 그 정신 세계가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귀신 천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세상은. 왜냐하면 조건들이 너무 좋아요. 사람한테 달라붙을 수 있는. 그래서 빙의가 되지 않으려면은 일단 어떤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향락이라든가 그런 걸 좀 많이 좀 배제를 해야 돼요.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그 증세가 나타났을 때 꼭 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자기가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역시 또 아픈 환자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돌봐줘가면서 같이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어루만져주면 웬만한 건 다 난다고 봐요. 이제까지 등장했던 그 어떤 영가보다 더 큰 영가의 존재 앞에 결국 헌터들도 신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료를 받을 수 없었던 살해자. 하지만 이제 한마음이 된 가족들이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텐데요. 빙의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경험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오늘의 이야기. 이번 기회에 혹시 내가, 내 가족이
빙의에 조짐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체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짜 공포스러운 게 어떤 것 같아요? 흔히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 소름이 돋는다든지 눈물이 된 것 같아요. 남의 집에 와가지고 막 뭐 훔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왜 그래? 누나가 아버지 집에서 뭐 하는 건데? 여기서 뭐 하는 건데? 드릴게요. 오빠 나라니까. 오빠 나라니까.